강민국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 선거는 당 차원에서 총력 지원하는데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심판이다. 언제적 조국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권 심판론에 맞서가지고 지금 조국 심판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미스예요. 이재명 후보 사실 개항을에 아무런 연고도 없어요. 그때 연고가 있었던 사람을 썼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그 지역을 파고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졌습니다. 왜? 인물 때문에. 그러니까 인지도 때문에 졌어요. 이번에 만약에 어떠한 사람을 내세워도 사실상 굉장히 불리한 선거인 건 맞아요. 그렇다면 이슈를 끌고 가보자. 강서구청장으로 도전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우리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과 강서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반칙으로 퇴장당한 선수가 다시 선수로 입장하게 만드는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입니다. 다음 달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열립니다. 이번 보궐선거 수도권 민심의 풍향을 읽을 수 있는 가늠자라는 점에서 총선 전초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여야 모두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앵커의 픽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우리가 아까 영상으로 봤는데 여야 대진표는 확정이 됐어요? 나왔습니다. 이번 선거 김태우 전 구청장이 낙마하면서 치러지는 선거잖아요. 그렇죠. 김태우 빈자리에 도전하는 김태우 이야기가 나오는 게 국민의힘에서 김태우 전 구청장 다시 한번 후보로 공천을 했습니다.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고 직을 상실했었죠. 그렇죠. 지난 윤석열 정부 광복절 특사로 복권이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경선을 통해서 낙점된 후보인 만큼 전혀 문제가 될 것 없다 이렇게 엄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일찌감치 전략 공천을 통해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공천을 했습니다. 진 전 차장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찰청 차장인데요. 정의당에서는 아시아나 승무원 출신인 권수정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지금 민지숙 기자가 얘기한 대로 김태우 없는 김태우 자리에 김태우 후보가 공천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말들이 좀 많은데요. 그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저와 관련된 재판 때문에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강서구청장직을 박탈당하게 된 이유에는 최강욱, 조국, 울산 사건과 달리 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형평성에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내용 면에서도 조국이 유죄면은 저는 무죄입니다.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김태우 후보의 구청장직 상실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법원에서 범죄가 확정된 당사자를 다시 출마시키는 상식을 벗어난 작태를 벌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면권을 사유하에 김태우 후보에게 재출마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명백한 사면권 남용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반헌법적인 행태를 보여온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이종훈 시장님, 윤석열 정부에서 사면이 돼서 다시 선거에 나오게 된 김태우 후보. 자, 진교훈 후보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찰청 차장 출신입니다. 현 정부 대 전 정부의 대리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너무 나갔을까요? 어떨까요? 그런데 출신으로 이야기하면 두 사람 다 문재인 정부 출신입니다. 그건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태우 후보도 지금 청와대에 근무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척점은 사실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쪽은 검찰 수사관 출신이니까 검찰 쪽이고 한쪽은 경찰청 차장 출신이니까 검경 대결이다. 이렇게도 좀 표현됩니다. 저는 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대결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조직 대 인물의 대결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직은 어차피 지금 그 지역의 그 현역 의원들이 모두 다 민주당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세 사람 다 그리고 진성준 의원이라든지 강선우 의원이라든지 또 한정희 의원이라든지 그러면 완전히 조직은 탄탄할 겁니다. 진교훈 후보 측에. 그런데 사실 진교훈 후보와 김태우 후보의 그런 어떤 인지도로 얘기한다면 사실 김태우 후보가 훨씬 인지도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조직 대 인물의 어떤 대결에서 검경 대결, 조직 대 인물의 대결, 또 전현 대결, 이렇게 대결로 얘기하면 대척점이 참 많은 대결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준리 에디터, 아까 우리 영상 봤지만 야당에서는 재보궐선거 비용 40억 원부터 물어내라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자,
김태우 후보에 대한 공천, 국민의힘으로서는 승부수일까요? 좌충수일까요? 일단 국민의힘이 매우 힘든 선거가 될 거라는 거는 이제 불을 보듯 뻔한데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산무 선거 저는 뭐 이렇게 좀 보고 산무 선거요? 예.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밭이 안 좋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밭이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서울에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서울에서는 4.83%포인트 앞섰거든요. 네. 윤석열 후보가. 근데 여기 강서 지역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2.2%포인트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격차로 하면 한 6%포인트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평균보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통적으로 노현송 구청장이 12년 동안 3선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도 3명 다 민주당이고 앞에 뭐 실장님이 설명하셨지만은 여러모로 그러니까 조직까지 포함해서 밭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없다라는 거는 뭐가 어찌 됐든 이 본인이 원이 귀책 사유인데 본인이 출마한 사례가 없어요. 오늘자 그 10대 일간지 중에서 4군데에서 지금 사설을 썼거든요. 네. 동아일보, 세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요 4군데에서 썼는데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 판결로 직을 잃은 선출직이 바로 그 보선에 나온 적은 없다. 세계일보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 김태우 공천하는 여당의 비상식. 진보 보수 중도 할 것 없이 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명분이 없어요. 세 번째는 전략이 없다라는 건데 강민국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 선거는 당 차원에서 총력 지원하는데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심판이다. 언제적 조국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권 심판론에 맞서가지고 지금 조국 심판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미스예요. 제가 만약에 지금 이게 선거 전략을 지휘한다라면은 저는 이런 심판론 이런 거 하고 무조건 납작 엎드리고요. 민주당 12년 구청장 하는 동안 지역 발전이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전략으로 무조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니까 전략도 없어, 명분도 없어, 밭도 안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산무라고 했는데 이종근 실장도 이번 선거 국민의힘의 힘 쪽에는 그다지 그렇게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선거인가요? 어떤가요? 일단 김기현 대표가 보이지가 않아요. 김기현 대표가 이 선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신은 다시 한번 강서구청장을 우리 쪽으로 갖고 와야 된다라는 게 나타나야 되는데 잘 안 보이거든요. 그게 지금 에디터가 말씀하신 전략이 안 보인다라는 측면일 거예요. 그 어쨌든 하지만 뭐 확정은 오늘 되긴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육책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고육책. 지난번에 계양을 선거에서 졌거든요. 어떻게 졌죠? 계양을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나타났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사실 계양을에 아무런 연고도 없어요. 그때 연고가 있었던 사람을 썼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그 지역을 파고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졌습니다. 왜? 인물 때문에. 그러니까 인지도 때문에 졌어요. 이번에 만약에 어떠한 사람을 내세워도 사실상 굉장히 불리한 선거인 건 맞아요. 그렇다면 이슈를 끌고 가보자. 김태우 후보를 왜 했어야만 됐느냐?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 원인 제공이라는 그런 판결이 사실상 어떤 원인 제공도 뇌물이라든지 혹은 성추문이라든지 이런 거였는데 이건 내부 제공이거든요. 내부에 대한 어떤 의혹을 지금 제기한 사람으로서 그 내부자 고발이 사실상 타당했느냐 안 타당했느냐라는 이슈를 다시 한번 이끌어보자. 그래서 이 강서 구민들에게 지금 김태우 구청장이 물러나게 된 것이 과연 타당하냐를 다시 한번 투표로 확인해보자. 이런 이슈를 좀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선거가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 체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오고 두 대표 간의 첫 맞대결이에요. 그러면 이번 선거에 따라서 이 여야 지도부 쪽에서도 좀 영향이 좀 있을까요? 저는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단지 한 지역 기초단체장의 어떤 보궐선거보다 훨씬 더 지금 파문이 커질 겁니다. 특히 아까 김기현 대표 말씀을 드렸지만 김기현 대표 체제가 사실 아슬아슬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급락했다는 겁니다. 네네. 민주당과 차별화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가 만약에 빼앗기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원래 있었던 그렇죠, 것을 그렇죠. 빼앗기는 그런 셈이 되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해서 아마도 이제 목소리가 높이고 비대위까지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이재명 대표도 역시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도부가 지금 전략공천한 셈이 돼버렸거든요. 네. 근데 아니 지금 원인 제공자를 다시 한번 지금 이 강서 국민들이 선택하겠다 그러면 공천의 잘못이다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의 어떤 그런 그 공천에 대한 문제, 총선
공천에 대한 문제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문제라 아주 사활을 걸고 양 당이 지금 뛰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이 지도부가 명운을 걸고 지금 싸우는 상황이거든요. 자, 지는 쪽 어떠한 데미지가 올까요? 그러니까 뭐 비대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양당 모두. 양당 모두.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큰 선거를 앞에 둔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패배하면은 그 지도부에 대한 교체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대표적인 게 예전에 홍준표 대표 시절에 네. 그때 이제 뭐 선관위 디도스 공격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때 보궐선거에서 졌거든요. 네네. 그런 다음에 홍준표 대표가 버텼어요. 버텼는데 그때 최고위원들이 줄사퇴하면서 홍준표 대표도 물러나고 박근혜 비대위가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여러 양당 모두 이제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는 쪽에서는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주변의 여건 환경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김기현 대표가 사실은 처음에는 지도부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공천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천이 됐어요. 네. 이게 이제 용산의 그 의중이냐, 뭐 그거냐, 뭐 설설들이 많은데 설들은 많죠. 네. 본인이 나는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본인이 내가 공천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공천 돼가지고 이거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냐라고 굉장히 억울해할 수도 있겠다라고 했을 때는. 자, 이제 바뀌었어요. 법이 그러니까 당규가 바뀌어가지고 최고위원 4명이 선출직 4명, 그러니까 5명 중에 4명이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자, 그러면 김병민, 장해찬, 조수진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들이 그러면은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내몰 때처럼 맞아요. 줄줄이 사표를 던지고 할 것이냐 용산의 뜻에 따라서 이게 참 관전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에서 난 해석을 보니까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져요. 지는데 근소하게 져.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향후 내년 총선의 전략을 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예방주사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거든요. 거기에는 좀 동의하세요? 저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보는 편인데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홍준표 체제 대신 박근혜 체제가 들어오면서 예를 들면 선거에서 이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52석까지 가져갔거든요. 그 가능성은 충분히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쇄신이 더 많이 되고 선거를 앞두고라도 많이 바뀌면은 국민들은 노력을 하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줍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여건이 안 좋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만약에 검사들이 이제 많이 들어올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나온 인사들이 30명 정도가 이제 낙하산처럼 갈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정말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중도에서 쇄신으로 볼 것인가. 그게 어떻게 실현될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좀 변수가 많지만은 지는 쪽이 좀 많이 바꾸면은 오히려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두 후보를 놓고 나온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조금 이르긴 하지만 어제 리얼미터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여론조사인데요. 보니까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39.4%, 국민의힘이 김태우 후보가 28.1%로 두 후보 간의 격차 11.3%포인트 오차범위 밖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좀 조사된 어제 리얼미터 조사가 있었습니다. 자, 박주희 변호사. 어쨌든 앞서서 이제 얘기를 해 주셨지만 이 강서구라는 지역 자체가 지난 총선에서 그리고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던 그런 지역 때문에 민주당은 승리해야 되겠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해야 돼요. 자, 두 정당의 총선 전략, 총선이 아니고 이 보궐선거 전략 서로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면. 네, 맞습니다.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본인들의 당선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보다 오히려 국민의힘의 낙선의 필요성이 역설하는 게 보다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이 부분을 공격하면 사실 민주당한테는 좀 효과적일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면서 지금 단식 투쟁을 하는 것처럼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정권의 이제 실정에 대해서 심판을 하겠다 이러한 스탠스로 갈 것 같고요. 네네. 반면에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이 지금 집권 여당의 이점을 좀 강조를 할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그다음에 이제 김태우 강서구청장 이렇게 이 삼각 편대로 이루어지면 정책적인 추진이라든지 실행이 보다 효과적일 거다. 이런 부분을 조금 내세워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벌써부터 좀 궁금해집니다.